무솔리니는 1943년 7월에 이탈리아 국왕의 명령에 의해서 체포가 되죠. 그런데 나치의 무장 친위대 특공대가 들어가서 무솔리니를 구출해 내오죠.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스위스로 탈출하자. 무솔리니가 집에 와보니까 좀 쎄한 거예요. 저항군이 이제 무솔리니를 즉각 체포를 했죠. 나의 심장에 겨눠주게. 근데 무솔리니는 영국 비밀요원이었는데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에 영국으로 복귀했다. 무솔리니는 살아있다. 자, 1943년 얘기를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중간은 넘어간 거죠. 전쟁을 일으켜서 정말 유럽 온 바닥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추축국 3인방. 이 3인방의 운명의 시계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이 사람부터 한번 살펴보죠. 히틀러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 골칫덩어리였던 이 사람,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어떤 운명의 길을 걷고 있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환장의 아이콘 무솔리니의 최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봅시다. 무솔리니는 1943년 7월에 이탈리아 국왕의 명령에 의해서 체포가 되죠. 그리고 구금이 됩니다. 이때 연합군이 시칠리아에 상륙해서 무솔리니 정권이 실각했을 때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무솔리니가 사형을 당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는 익히 아시죠? 간신히 나치의 그 SS 무장 친위대 특공대가 들어가서 이 무솔리니를 구출해 내오죠. 히틀러에 의해서 정치적 생명이 겨우겨우 이어져 나갔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구사일생을 했으면 좀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무솔리니가 결코 가만히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죠. 나치의 괴뢰 정권을 세웁니다. 이른바 이탈리아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선언을 하고 이탈리아를 남북으로 갈라지게 만들었죠. 그리고 북이탈리아의 수반으로 있었어요. 이 공화국을 살로 공화국이라고도 합니다. 왜?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 인근에 살로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본부를 두었기 때문이죠. 1943년 7월 연합군이 시칠리아에 상륙을 해서 이탈리아 침공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연합군은 1943년 9월 3일에 이탈리아 본토에 상륙을 하죠. 곧장 9월 8일에 이탈리아 왕국 명의로 항복이 선언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추축국이지만 이탈리아는 왕국 체제인데 이 왕국에서 항복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탈리아 내에 이탈리아군만 있습니까? 아니죠. 나치 독일군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히틀러가 굉장히 빡치죠. 연합군에게? 아닙니다. 이탈리아에게.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의 중요한 고비마다 이탈리아가 뻘짓을 해서 독일군의 진격을 막고 기갑부대의 템포를 놓치게 만들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대규모 군대를 일부 뺄 수밖에 없게 만들었잖아요. 이탈리아가. 그런데 본토 연합군이 상륙하자마자 항복을 했단 말이죠. 히틀러가 완전히 빡쳤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울며 페페론치노 먹기식으로 이탈리아를 도와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탈리아를 잃게 되면 지중해 통제권을 잃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서부전선, 동부전선에 이어서 지중해 전선에서 동시에 삼면포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펼쳐진단 말이죠. 이탈리아를 잃으면. 그러니까 여기를 절대로 잃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만 명의 군대를 보내서 소위 구스타프 방어선을 형성을 합니다. 여기서 1944년까지 치열한 전투가 전개가 돼요. 1945년 4월 25일 나치 독일군이 북이탈리아에서 통제권을 잃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저항선이 있었는데 이것마저 무너졌어요. 그래서 무솔리니의 살로 공화국이 이때 멸망을 하죠. 무솔리니는 근데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스위스로 탈출하자. 여기 지도 보시면 여기서 올라가면 바로 스위스예요. 그러니까 스위스로 탈출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월 25일에 밀라노로 도주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솔리니의 독특한 면모가 드러납니다. 왜 바로 어딘가로 잠적하지 않고 밀라노로 가서 모습을 드러냈을까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희망도 없는 상황인데 그건 우리 생각이죠. 무솔리니는 무너졌다고 생각 안 했어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사항전을 위해서 마지막 방어를 할 수 있는 유리한 장소로 밀라노를 선택을 한 겁니다. 거기서 결사항전만 생각한 게 아니라 거기서 여차하면은 스위스로 튈 생각도 같이 한 거예요. 교활한 토끼는 굴을 3개 파놓는다고 하잖아요. 최후의 저항지로서도 그렇지만 여기가 스위스로 탈출하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란 말이죠. 밀라노가 여기에요. 여기서 스위스 국경까지는 40km 정도만 가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무솔리니가 밀라노라고는 하지만 주로 어디 있었냐면 코모라는 호수 주변에 머물러요. 이게 마리 호수지 실제로 보면은 이게 삼각뿔처럼 생겼는데 전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거의 50km나 되는 거대 호수예요. 수심이 깊은 곳이 400m래요. 말도 안 되죠. 여기서 그냥 쑥 걸어가면 스위스예요. 그런데 무솔리니가 이 시점에 와가지고 무언가를 상당히 도모하고 준비하기에는 연합군의 진격 속도, 그 다음에 이탈리아 내부에 있는
저항군 이들의 권력 장악 속도가 너무 빨랐던 거예요. 그래서 무솔리니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이 이탈리아가 지금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지금 북쪽에서 살로공화국이라는 가짜 괴뢰 정권을 세웠지만 자기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세력이 갖고 있는 이 권력을 연합군에 평화적으로 이양하겠다는 이 약속을 하고 뭔가 차후를 도모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연락을 사실은 연합군 쪽에 하고 싶었겠죠. 근데 연합군에 뭐 무슨 직통전화가 있어요? 아니면 뭐 스마트폰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저항군 쪽에 연락을 취해요. 이때 연락을 받은 곳이 어디냐면 북이탈리아 국가자유위원회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저항운동의 공식적인 총본산입니다. 여기는 북이탈리아 내에서 독일군을 몰아내고 무솔리니의 그 아까 말씀드린 사회주의 공화국 이거를 완전히 싹 갈아엎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그야말로 무솔리니에 대해서 이를 팍팍 가는 그런 의용군들의 집단인 거예요. 그런데 무솔리니는 여기다 연락을 했죠. 그리고 연락을 할 때 무솔리니가 아마 몰랐을 겁니다. 북이탈리아 국가자유위원회는 무솔리니에 대해서 이미 사형 선고를 공식적으로 내린 상태였어요. 척살 명령이 모든 조직에 하달된 수였단 말입니다. 이거를 무솔리니가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무솔리니는 그 지역에 있는 대주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4월 25일 오후에 이 자유위원회 간부들하고 미팅을 해요. 이 미팅에서 무솔리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겠다. 교전으로 인해서 일어날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유위원회가 콧방귀를 끼지 않죠. 그런데 이 자유위원회가 무솔리니가 먼저 저 자세로 들어왔을 때 왜 바로 거기서 무솔리니를 체포하지 않았을까요? 무솔리니를 충직하게 따르는 상당한 세력자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시민들도 무솔리니를 굉장히 추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장한 2,000명이 전국 각지에서 따라서 밀라노로 지금 들어온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장한 2개 연대 정도가 무솔리니 부대로 지금 밀라노에 모여있단 말이죠. 이거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있나.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독일군 잔당도 일부 이곳에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벌집을 건드리는 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연합군 측에서 미리 연락이 왔어요. 상호 협의 없이 무솔리니나 파시스트 리더들과 어떠한 약속이나 협의를 진행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무솔리니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 저녁이면 4월 25일이죠. 무솔리니가 집에 와보니까 좀 쎄한 거예요. 특유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야밤에 갑자기 탈주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밤 8시에 은밀히 집을 나와서 도망을 가요. 아까 말씀드린 그 코모 호수 거기로 가요. 이제 스위스는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립니다. 그때 이제 그 자기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연인인지 모식인지 있었어요. 페타치라는 여인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4월 26일 여명이 밝아오죠. 지친 모습에 아니면 겁에 질린 모습의 무솔리니 얼굴을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밤새 도망가려고 했는데 도망을 못 가요. 뭐 부스럭 소리만 나도 지 스스로 숨고 어디 가보면 실제로 막 순찰 다니고 있고 그 생각해 보세요. 아유, 이탈리아 그 저항군들이 무솔리니 도망간 거 알았겠죠? 혹시나 이쪽으로 도망갈 수 있겠다 그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제 순찰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밤새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걸 실패를 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4월 27일이 됩니다. 4월 27일은 좀 상황이 달라져요. 밤에 몰래 측근들하고 연인하고 몰래 스위스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독일군의 연락을 먼저 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북쪽을 통해서 스위스로 빠져나가려고 독일 공군하고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독일 공군 일부와 합류를 해서 말하자면 이들의 호위를 받아서 가는데 스위스 국경을 강제 돌파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날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자유위원회 저항군들 있잖아요. 이 저항군이 첩보를 입수를 한 것 같아요. 철수하는 독일 공군 대열을 뒤집니다. 그런데 독일 공군을 멈춰 세운 저항군 중에 한 명이 딱 파시스트 리더를 하나 알아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독일 공군이 같이 싸우겠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완전히 지금 뭐 끈 다 떨어졌는데 무솔리니를 끝까지 보호해 주겠어요? 아니면 버려두고 이렇게 넘겨주겠어요? 뭐 무슨 의리가 있어? 뭐가 있어? 넘겼어요. 그래갖고 저항군 집단에 넘겨줘요. 순순히. 그리고 이때 그 이탈리아 자유위원회 저항군이 그걸 본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본 사람이 글을 남기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무솔리니의 얼굴은 백납 같았다.
그리고 생기를 다 빨린 듯한 모습이었다. 그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고 어쩐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다. 무솔리니는 완전히 의지가 없었고 영혼 없이 죽어 있는 것 같았다. 100% 죽을 걸 안 거죠. 이제 완전 죽을 걸 안 거예요. 저항군이 이제 무솔리니를 즉각 체포를 했죠. 그리고 가까운데 이제 동고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거기다 구금을 합니다. 이때 무솔리니를 따르던 여러 명의 파시스트 리더들, 그리고 그의 뭐 식솔들, 가솔들 다 체포돼갖고 구금이 되죠. 그리고 4월 28일이 됩니다. 추정하기로는 4월 28일 새벽 2시 30분에서 3시 사이에 무솔리니하고 페타치를 제외한 파시스트 리더들 중에 16명 먼저 직결 처형을 해요. 그리고 추가로 나중에 10명을 더 처형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밀라노를 중심으로 무솔리니를 추앙하는 무장 세력 약 2,000명이 더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솔리니를 데리고 지금 전전긍긍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지금 겁도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솔리니를 뺏기거나 아니면 독일군이 공격할까 봐. 이미 전적이 있잖아요. 독일군 특공대가 와가지고 무솔리니를 구출해 간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항군들이 이 무솔리니를 어떻게 하냐면 몰래 어디 그 허름한 농가 저 창고에다 숨기기로 합니다. 근데 지금 무솔리니 가만 생각해보세요. 저항군이라고 해도 그 나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커리어를 보면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이나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솔리니라는 거물을 독일 공군으로부터 인계를 받아갖고 뭐 대단한 내가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구금시설이 있는 것도 아닌데 농가에다 놔뒀단 말이야.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마침 처형 명령을 왜 시행을 안 하느냐, 당장 시행하라고 이 공산당에서 강력히 주장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니죠. 사실 무솔리니는 세계의 적 아닙니까? 그리고 이탈리아를 남북으로 마지막까지 갈라놓은 정말 철천지 원수죠. 그리고 더군다나 공산주의자들은 무솔리니에 대한 굉장한 적개심이 있었어요. 무솔리니가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들을 굉장히 잔혹하게 탄압을 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공산당 지도자가 1945년 4월 26일에 라디오를 통해서 무솔리니를 처형하라.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 이런 성명을 내보낸 바 있었단 말이죠. 자유위원회 저항군의 명의를 빌어서 공산저항군 총사령관 월터 오디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즉결 처분권이 위임이 돼요. 너 알아서 해라. 죽여도 좋다. 그리고 이 명을 받은 이 오디시오라는 사람이 총사령관인데 밀라노로 가가지고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을 하고 무솔리니가 구금되어 있는 그 아까 말씀드린 동고라는 곳으로 출발을 해요. 이게 이제 1945년 4월 28일 아침입니다. 이 오디시오가 명령을 수행하고 이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독특한 권리를 요청을 해요. 상급사령부에 남더 계열을 요청을 해요. 이게 뭐냐면 중세의 전통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민족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중세 시대 때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족의 생명, 특히 이제 기독교인의 생명을 뺏는 것은 죄가 되잖아요. 이때 그러니까 그 명령을 내리는 상급사령부에 가명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부터 이때까지도 어떻게 믿었냐면 이 가명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죄가 하늘에 기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실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죄를 면제받을 수 있고 이 죄는 그 가명, 남더 계어에게 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오디시오가 요청을 해서 이름을 뭘 받냐면 콜로넬로 발레리오라는 이 남더 계어 이름을 받아가지고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무솔리니가 구금되어 있는 그 촌락으로 가죠. 이들을 끌고 20km 떨어진 인적이 아주 드문 곳으로 이동을 해요. 작은 오솔길로 그래서 끌고 갑니다. 근데 이제 처형을 뭘로 하냐면 이날 16시 10분에 오디시오가 직접 기관총으로 사살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통상 와 잔인하게 사살했구나 기관총으로.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1차 사료하고 그 원 자료를 잘 봐야 돼요. 소총으로 쏠라고 자기가 갖고 있던 소총으로 쏠라고 그랬는데 이게 안 닦았나 봐요 평소에. 아이고 참 준비성도 참 총도 안 닦고 가가지고 남의 기관총 빌려 기관총으로 쏘고 얘도 그러니까 어쨌든 무솔리니가 죽는데 그 상황에서도 야 무솔리니 폼사 같아요. 무솔리니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나 너무너무 오글거리고 정말 중2병 같아. 그 순간에 나의 심장에 겨눠주게. 근데 여기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해요. 라쇼몽 현상이라고 해서 라쇼몽 현상. 한마디로 이제 일어났던 현실 속의 사건은 하나인데 그 사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달라. 그 자리에 무솔리니를 처단하러 오디시오 외에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의 기억이 다 달라. 그러니까 무솔리니에 대한 스토리가 2개가 됐다가 3개가 됐다가 중간에 합쳐졌다가 제각기인 거죠.
처형 명령이 누구로부터 내려와서 그걸 누가 쐈는지에 대해서 다른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더 달라져요. 무솔리니와 파페치의 처형을 오디시오가 독단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처리한 것처럼 얘기가 나중에 맞춰지기도 해요. 이게 흔히 있는 일이에요. 전쟁 참전자들이 자기들끼리의 모임을 10년, 20년 반복하잖아요. 적어도 매년 한 번씩 만날 거 아니에요. 그때 모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맞춰져 가는 거야. 그래서 날짜도 달라지고 간 목적도 달라져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끝나면 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자극적인 행동과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 위에 미쳐 돌아갔다고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일그러진 권력에 대한 그 욕망들이 서로 부딪혀갖고 엉망진창이 돼요. 그 대표적인 이미지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지금 뭐 무솔리니 죽고 거기 파시스트 리더들 죽은 이거를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치 홍보 이미지로 쓴다니까요. 뭔가 어찌됐든지 간에 이건 피잖아요. 인간의 죽음을 이렇게 사용한다? 이건 정상적이지 않죠. 이거 보세요. 우리 뽑아주세요. 거기에 처형된 사진을 쓴다고 사람을 총에 맞아서 피 흘리는 저 사진을. 어쨌든 이런 사진은, 이 그림은 실제에 기반한 것이었어요. 이거 가짜가 아닙니다. 처형된 이후에 무솔리니, 파페치를 비롯한 파시스트 리더들의 시체를 전시품처럼 로레토 광장이라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처음에는 이렇게 쫙 진열해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주유소 지붕에 거꾸로 매달아서 효시합니다. 이것이 1945년 4월 29일에 있었던 일인데 왜 하필 주유소 지붕에다 매달아 놨겠어요? 여기가 원래는 이탈리아 수복을 위해서 싸운 저항군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곳입니다. 이 똑같은 장소에서 불과 10개월 전에 1944년 8월이죠, 8월. 여기서 저항군 대원들 15명을 파시스트들이 처형해가지고 이 지붕에 효시를 했었어요. 매달아 놨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도 있는 거예요. 보복 차원도.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무솔리니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무솔리니가 무시인데 자유와 민주를 도울 무시다. 그래서 무다구치 레냐하고 같은 성씨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연합군을 돕기 위해서 태어났다. 무솔리니하고 무다구치 레냐. 그래서 무시다. 막 그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너무나 히틀러, 나치를 망쳤잖아요. 다 망쳤잖아요. 혼자. 근데 실은 영국 MI5를 위해서 일한 적이 있어요. 비밀이 해제된 문서가 있는데 그거 나중에 보니까 무솔리니가 처음에 1917년부터 한때 영국 정보부로부터 공작금을 받아서 좀 활동을 했었어요. 이때는 무솔리니가 언론인일 때죠. 굉장히 필체가 좋아서 이것저것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을 때입니다. 당시는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면서 영국 정보부가 전 세계 곳곳에 영향력 있는 언론인, 대중선동가들을 지원을 할 때이기 때문이에요. 무솔리니도 그냥 원 오브 댐이에요, 그때는. 그런데 이 얘기를 여기서 왜 꺼냈냐면 나중에 이 얘기가 확대 재생산되면서 무솔리니의 체포, 무솔리니의 사망에 대해서도 영국 정보부가 개입해서 영국이 그렇게 한 거다. MI5가 그렇게 했다.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처칠이 이렇게 한 거라고 이제 얘기가 연결이 돼요. 처칠하고 무솔리니 간에 뭔가 밀약이 있었고 여기에서 처칠에게 굉장히 불리한 약속을 무솔리니가 문서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주둥이를 털 수 있었기 때문에 무솔리니를 영국 정보부가 잡은 것이다. 그리고 영국 정보부가 잡아서 죽여놓고 그 저항군들에게 넘겨줬는데 저항군들은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했노라고 얘기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주장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요. 증거는 없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무솔리니는 영국 비밀 요원이었는데 안 죽고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에 영국으로 복귀했다. 무솔리니는 살아있다. 여러분 딱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정말 그럴싸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무솔리니 죽음 그 이유를 좀 보죠. 무솔리니는 처형되었고 효시됐습니다. 이 뉴스가 무솔리니의 열렬한 추종자이자 파시즘을 표절한 자 누굽니까? 히틀러의 귀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들어갔죠. 영향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당연히 영향을 줬죠. 당장 줍니다. 무솔리니의 처형 사실이 알려진 게 이제 4월 29일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히틀러에게 보고가 들어가죠. 그리고 히틀러는 언제 죽었어요? 다음날 죽었어요. 4월 29일에 바로 자기의 선언서 하나, 그 다음에 유언장 하나 쓰고 다음날 죽는데 무솔리니의 죽음이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굳이 거기에다가 적에게 내 시신이 넘어가지 않게 하라고 명시도 했고 자기 측근에게 그것을 3번, 4번 얘기했다고 합니다. 4월 30일에 그렇게 자살하죠. 물론 이제 4월 30일에 소련군이 베를린 도심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이지만 히틀러의 자살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무솔리니의 처형과 효시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